결초보은 풀을 엮어 갚은 은혜. 인성탄탄. 결초보은.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에요. 결초보은. 겉뜻.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속뜻. 죽은 뒤에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옛날 중국에 위가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어느 해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몇 해가 흘러 위가의 아버지는 젊은 아내를 새로 맞아들였지요. 옛날 중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위가를 불러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새어머니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다오. 나이 든 사람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불쌍하지 않느냐? 위가도 알뜰살뜰 집안을 돌보는 새어머니가 고맙고 안쓰러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위가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좋은 약을 구해왔어요.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모셔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병은 깊어만 갔지요. 급기야 아버지는 위가도 새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위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죽거든 새어머니와 함께 묻어다오. 위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새어머니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더니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여인 위가는 밤새워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 새어머니 걱정에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어쩌나? 일을 어찌해야 하나? 그래, 사람이 위독할 때는 정신이 흐트러져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법이야. 위가는 남의 눈을 피해 서둘러 새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새어머니는 위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그 뒤 위가는 늠름한 장수가 되었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고다 금세 많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또한 지혜롭고 용감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로 이끌었지요. 하루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위가의 군대는 넓은 들판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들판 한가운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얼른 피하세요. 위가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새에 노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둥, 둥, 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내 적군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위가의 군대도 진격 나팔을 울리며 적군을 향해 나아갔어요.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 끊어질 듯한 비명소리, 순식간에 들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위가의 군대는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수많은 적군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쳤어요. 후퇴하라! 어서 후퇴하라! 위가는 눈물을 삼키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적장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적장이 탄 말이 뭔가에 걸려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적장도 말에서 떨어졌어요. 위가는 적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위가는 말에서 내려 적장이 떨어진 곳을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풀들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적장의 말이 여기 걸려 넘어진 게로구나. 대체 누가 풀을 엮어 놓았을까? 위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위가가 곤히 자고 있는데 누군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들판에서 보았던 노인이었어요. 혹시 풀을 묶어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어르신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위가에게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저승에서 왔습니다. 장군의 새어머니가 바로 제 딸입니다. 위가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었지요. 노인은 혼이 되어 나타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위가의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노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위가는 왕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결초보은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는다는 뜻이지요. 사자성어 이야기. 결초보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 맺을 결, 풀초, 갚을 보, 은혜은. 결초보은은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 춘추 시대 때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은 아들 위가에게 자신이 죽으면 새어머니를 순장시키지 말고 살려주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위무자는 병들어 정신이 흐릿해지자 새어머니를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요. 고민 끝에 위가는 아버지가 정신이 맑았을 때 하신 말씀에 따라 새어머니를 살려주었습니다. 훗날 장수가 되어 전쟁터에 나간 위가는 적의 장수 두회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적의 장수 두회의 말이 묶여있는 풀에 걸려 넘어지고 위가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알고 보니 풀들을 서로 묶어놓은 것은 새어머니 아버지의 혼이 한 일이었어요. 이렇듯 결초보은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뜻의 백골난망이 있어요.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위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말했나요? 전쟁터에 나간 위가는 들판에서 누구를 보았나요? 위가를 뒤쫓던 적의 장수는 왜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나요? 위가의 꿈이 나타난 노인은 뭐라고 했나요? 생각 다지기. 위가는 새어머니를 함께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유언을 따르지 않은 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상 펼치기. 만약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인가요? 앞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생각을 말해보세요. 한자 이야기. 아내 부. 신부와 신랑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신부, 갓 결혼해서 아내가 된 여자. 부부, 남편과 아내.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샀어요. 약국, 약사가 약을 파는 곳. 약사, 나라에서 면허를 받아 약을 처방하는 사람. 죽을 사,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다 결국 사망했어요. 생사, 삶과 죽음. 사망, 사람이 죽음. 슬플 비. 이 연극은 주인공의 비참한 삶을 다룬 비극이에요. 비참,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비극, 슬프고 비참한 세상이나 인생을 소재로 한 연극 혹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 장수장,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무장이에요. 장군, 군을 통솔, 지휘하는 무관, 고구려의 무장, 무술에 뛰어나고 군대를 거느려 다스리는 우두머리. 들야, 엄마가 야외에 나가서 야생마를 꺾어오셨어요. 야외, 시가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 혹은 집 밖. 야생화, 들꽃, 떨어질 낙. 낙엽을 주우려다 벼랑에서 추락했어요. 낙엽, 말라서 떨어진 나뭇잎. 추락, 높은 곳에서 떨어짐. 풀초, 초원이 초록색으로 뒤덮였어요. 초원, 풀이 나 있는 들판. 초록,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 은예은, 은인에게 보은하고 싶어요. 은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보은, 은혜를 갚은. 꿈몽,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꿔서 악몽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걸 보니 길몽이었나봐요. 악몽, 불길하고 무서운 꿈. 길몽, 좋은 징조의 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죽을 사, 죽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아내부, 여자를 뜻하는 여자 여자와 빗자루를 뜻하는 비추자가 합쳐져 빚을, 즉 집안일을 하는 여자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배가 절현, 검은고의 노래. 인성탄탄, 배가절연. 배가절연은 진정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배가절연, 겉뜻, 배가가 검은고줄을 끈다. 속뜻, 진정한 벗의 죽음을 슬퍼하다. 옛날에 검은고를 아주 잘 타는 배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배가가 검은고를 연주하면 밭을 갈던 농부들도 쟁기질을 멈추고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일손을 놓고 모두들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둥근 달이 둥실 뜬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배가는 정자에 앉아 검은고 줄을 퉁기기 시작했어요. 둥둥기 둥둥기 둥기 둥기 둥둥. 구성진가락이 달빛 환한 밤하늘에 은은히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어요. 정자 뒤에서 우당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배가가 돌아보니 웬 나무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요. 나리의 검은고 소리에 취해 그만. 나무꾼의 이름은 종작이었어요. 검은고 소리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다가 그만 세워놓은 지게를 쓰러뜨린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끄럽구먼. 어서 이리 가까이 와 앉게나. 배가는 높고 깊은 산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퉁겼어요. 종자기는 지그시 눈을 감고 검은고 소리를 들었지요. 잠시 뒤 배가가 종자기에게 물었어요. 자네, 내가 무엇을 연주했는지 알겠는가? 태산처럼 우뚝 솟은 산과 깊고 깊은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숲속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배가는 종자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연주하는지 알아맞혀 보게나. 배가는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주했어요. 넓고 넓은 강이 구불구불 굽이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종자기의 말에 배가는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드디어 내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부터 배가와 종자기는 둘도 없는 벗이 되었어요.
벼슬이 높은 배가와 가난한 나무꾼인 종자기, 신분의 높고 낮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어디를 가든 늘 같이 했어요. 배가는 종자기 없이는 거문고를 타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루는 배가와 종자기가 산을 오르다 소나기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얼른 동굴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쏴. 빗줄기는 더욱더 붉어졌어요. 흐르는 빗물에 붉은 흙덩이들이 주르륵 쏟아져 내렸어요. 산이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지요. 배가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거문고를 퉁겼어요. 연주가 끝나자 종자기가 조용히 읊조렸지요. 세차게 소나기가 퍼부으니 저 높은 산인들 무너지지 않겠는가. 배가는 감격하여 종자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내 마음이 자네한테 갔네. 내 마음이 곧 자네 마음이야. 세월이 흘러 종자기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보게, 이 어찌된 일인가?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배가는 날마다 알아놓은 종자기를 찾아왔어요. 정성을 다해 거문고를 연주해 주었지요. 즐거웠던 지난날의 모습이 거문고 가락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날이 갈수록 종자기의 병은 깊어만 갔어요. 마지막으로 배가는 종자기가 떠날 천국의 모습을 연주해 주었어요. 둥둥 둥기둥기 둥기둥둥. 종자기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이 사람아,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배가는 종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배가는 하염없이 거문고를 바라보았어요. 종자기가 없으니 누가 내 거문고 소리를 알아준단 말인가. 배가는 거문고의 줄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텅, 텅, 텅. 사람들은 배가의 거문고 소리를 듣길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배가는 종자기를 그리워하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답니다. 배가절연이란 배가가 종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며 거문고 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사자성어 이야기. 배가절연. 배가가 거문고 줄을 끊다. 맛백, 어금니아, 끊을 절, 줄현. 배가절연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열자구가 쓴 철학책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유배가는 원래 초나라 사람인데 진나라에 와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가는 거문고를 잘 타기로도 유명했어요. 한 번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가난한 나무꾼 종자기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종자기가 자신의 거문고 연주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자기가 갑자기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배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는 종자기 같은 벗이 없으니 거문고를 연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마음에서였지요. 배가절연은 배가가 거문고 줄을 끊다라는 말로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참다운 우정을 표현한 말이에요. 비슷한 뜻으로 이 이야기 속에 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리를 알아준다. 즉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벗이라는 뜻이지요. 지기지우도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랍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배가와 종자기는 어떻게 해서 벗이 되었나요? 배가는 종자기가 죽자 거문고를 어떻게 했나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이 숨어 있어요. 다시 돌아가 찾아보세요. 둥둥기 둥둥기, 우당탕, 구불구불, 주르륵, 텅텅텅. 생각 다지기. 배가는 자신의 검은구 소리를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 나무꾼 종자기와 친구가 되었어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상상 펼치기.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느낌이 어떤가요? 그 느낌을 아 또는 하고 소리내어 가사 없이 가락으로만 표현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달월, 정월 초하루, 정월,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 오빠가 첫 월급으로 밥을 사주었어요. 월급, 한 달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급료. 줄현, 한국의 대표적인 현악기로는 가야금과 검은고가 있어요. 현악기, 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음악 시간에 베토벤의 관현악곡을 들었어요. 관현악,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따위로 함께 연주하는 음악. 소리음, 라디오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와요. 음악,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여러 형식으로 결합하는 예술. 소음 공예, 소음,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알지, 지식을 쌓기 위한 독서. 지식,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독서를 해야 해요. 무지, 아는 것이 없음. 버두, 오랜 친구와의 끈끈한 우정. 우정, 친구와의 정. 우호적 관계. 우호,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음. 흐를 류, 올해는 빨간색 옷이 유행이에요. 유행,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지는 현상.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 교류, 서로 주고받음.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마음심, 연하는 같은 반 친구 서준이에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책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았어요. 의심,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병, 그는 가난한 병자를 치료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어요. 병자, 다치거나 병이 들어 앓는 사람. 전염병이 발병했어요. 발병, 병이 남. 눈물루, 최루성 영화. 최루,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함. 안과에서 인공 누액을 처방받았어요. 누액, 눈물. 끊을 절, 바깥 세상과의 단절. 단절,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 흐름이 연속되지 아니함.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냈어요. 절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 혹은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버두, 오른손을 뜻하는 또우자를 2번 겹쳐 써서 친구끼리 손을 맞잡은 모양에서 따왔어요. 달월, 반달의 모양에서 따왔어요.